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였고 1955년 9월 이승만 대통령 독재에 반대해 창당한 민주당도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당 창당의 배경은 4.4.5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계속적인 대통령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 새로운 당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한 정치 세력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규모를 키우기로 한다. 신당 창당 참여에는 자유당 내의 권력 다툼에서 이기붕에게 밀린 일대 국무총리 이범석과 군 내부에서 이승만 대신 지도자로 올리려고 했던 이대 국무총리 장면도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인다. 이범석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이었던 발췌개헌 당시 불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로 인해 환영받지 못했다. 일대 농림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이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1%를 득표한 조봉암도 참여하려고 하였다. 과거 헌법기초위원회이자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기초헌법을 만들면서 한국민주당과 충돌이 있었고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당시 땅 부자들이 많았던 한국민주당과 계속 충돌이 있었다. 한국민주당은 이후 민주국민당으로 변경이 되었고 조봉암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민주국민당 구성원들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대선에서 11%를 받은 영향력 또한 같이 참여할 경우 새로운 당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 요소였다. 조봉암은 3.1운동과 임시정부에도 참여한 독립운동가였으나 공산당으로 노선을 정한 후 해방 직후까지 활동을 하였다. 민주국민당은 창당을 앞두고 갈등과 함께 두 파로 갈라진다. 그렇게 민주당은 민주국민당 일부와 4.4.5 개헌을 반대했던 무소속 의원, 자유당 의원 일부가 모여 민주당으로 창당한다. 민주당은 창당부터 같은 이념체제로 공동의식을 가지고 창당된 것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을 막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만큼 각각의 이익을 위해 당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있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1인 독재 체제였지만 민주당은 여러 소속이 모인 만큼 5인 지도 체제로 가게 된다. 그리고 5인 중 민주국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 출신인 신익희가 대표위원이 된다. 5인들은 각각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 후보에 따라 다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된다. 민주당은 신익희를 지지하는 구파와 장면을 지지하는 신파로 나눠지게 된다. 신익희를 지지하는 구파는 과거 한국국민당, 민주국민당을 이어서 계속 정치를 하던 조병욱, 윤보선 등 민주국민당 계열이었고 장면을 지지하는 신파는 주로 무소속, 자유당 탈당파, 공무원, 법조인 출신들이었다. 당시 자유당을 탈당하고 온 가장 나이가 어린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은 신파가 아닌 구파를 선택한다. 1956년 3월 자유당은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선출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후보로 선출되자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거부는 4.4.5 개헌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거 불출마가 알려지자 여러 단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출마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 앞에는 소와 말이 끄는 우마차 800대가 모여 시위를 벌인다. 경무대 앞 도로는 평소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자유당과 정부기관에 의해 동원된 시위는 누구도 막지 못했다. 경무대 앞은 소와 말들이 싸놓고 간 똥들로 냄새가 진동했다. 이승만 대통령 출마 시위는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선거권이 없는 중고생들도 시위에 동원되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를 자제하고 글로써 자신에 대한 응원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자 글도 잘 모르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수백만 통의 출마 지지 메시지와 혈서가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지방에 근무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은 집집마다 마을을 돌며 수백만 통의 지지 메시지와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작전은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고 출마 거부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선거 출마를 결정한다. 그렇게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이 출마를 하고 민주당도 후보 선거를 통해 대통령 후보 신익희, 부통령 후보 장면이 후보로 선출된다. 민주당 입당에 실패한 조봉암도 정당 창당 준비가 끝나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시 선거 구호는 자주 나오던 방공 문제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하는 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국민들에게 더 큰 지지를 얻었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민주당 신익희와 무소속으로 나온 조봉암은 단일 후보 협상을 시작한다. 조봉암은 사퇴 조건으로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장면 후보는 사퇴할 마음이 없었다. 장면 후보의 사퇴는 민주당 내의 구파와 신파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신익희와 조봉암은 단일 후보에 대한 회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1. 책임 정치 2. 강제로 뺏지 않는 경제체제 3. 평화통일 추구라는 세 가지 기본 정책을 민주당의 공약에 반영하면 조봉암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조봉암은 당분간 선거 유세는 진행하면서 곧 창당할 정당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 얼마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다. 1956년 5월 3일 선거를 12일 앞두고 민주당 신익희 후보는 한강 백사장에서 선거 연설을 하였고 이 자리에 서울 시민 30만 명이 모인다. 당시 서울의 선거가 가능한 유권자가 약 70만 명 정도였으니 3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다. 한강 백사장 연설에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과 신익희 후보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지방 유세를 이어가기로 한다. 그리고 전주에서 조봉암과 만나 단일 후보에 대한 발표도 예정되어 있었다. 1956년 5월 5일 민주당과 신익희는 호남 지방 유세를 진행하기로 하고 5월 4일 밤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런데 5월 5일 새벽 강경역을 지나 익산역으로 가던 중 신익희 후보가 뇌출혈로 쓰러진다. 선거를 10일 앞두고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의 대결로 바뀌게 된다. 선거 상황이 바뀌자 조봉암은 부통령 후보를 사퇴시키고 민주당의 부통령인 장면을 밀기로 한다. 하지만 조봉암 후보의 생각과 달리 민주당은 조봉암에게 협조할 마음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승만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었지만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 조봉암, 부통령 선거는 이기붕 대 장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된다. 조봉암을 도울 마음이 없는 민주당은 조봉암에게 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돌아가신 신익희를 추모하는 표를 찍으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래서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조봉암 대신 신익희를 추모하는 표를 찍었다.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의 이승만 지지표와 이기붕 지지표의 득표 결과를 보면 이상한 결과였다. 결과가 이상한 것은 개표 과정에서 부정 개표와 부정 발표가 이유였다. 선거 개표 현장에는 자유당, 정부, 민주당 관계자를 제외하고 개표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보당은 아직 창당 전이었고 정식 정당도 아니어서 자유당과 정부 관리자에 의해 개표 현장에 참여 못하는 지역도 많았다. 그런데 개표를 진행하자 예상과 다르게 조봉암 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조봉암 표가 많이 나오자 자유당 관계자들은 불안해졌다. 자유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공정해야 할 개표를 거래에 이용하였고 민주당은 대통령 개표 중에는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 때마다 있던 투표함 교체와 조봉암 표에 이승만 표를 올려 묶음으로 이승만 표로 만들고 득표수 조작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온 결과가 56%였으니 공정하게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조봉암은 대도시에 많았던 이승만을 반대하던 유권자와 신익희 후보에게 갈 수 있었던 표 중 일부를 받으면서 많은 표를 얻었다. 지금의 선거 결과는 이기붕과 자유당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나이 많은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사망할 경우 부통령인 장면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었다.